자, 이제 정보봉사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이고요. 뭐 봉사론도 여기는 한 두 문제? 요거 뭐지? 이런 느낌 들 만한 문제들은 한 두 문제 정도. 자조도 비슷했죠. 자조도 하나는 완전 조금 100점을 피하기 위한 문제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 끌어주는 문제 하나 있었고, 풀 다 짜증내서 틀리게 만드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다음에 정보봉사로는 옛날에 나왔던 게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던 게 나와서 그게 이제 조금 헐 이런 느낌이었던 게 있었죠. 9번이었나요? 한번 봅시다. 대부분 다 얼추리가 한 번씩은 걸쳤던 봤던 뉘앙스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정보 서비스 이론과 이론의 정리에 발전해서 공헌한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거 많이 했던 거죠. 자유이론 와이어 뭐 맨날 했던 거지. 갈빈 어디예요? 갈빈 참고과정 이론이었죠. 매콤스 이름 자체가 중도 이론을 위해서 세워놨었죠. 매콤한 맛 중도 이론 그죠? 매콤스. 스포퍼드네요. 스포퍼드라고 하는 책도 있던데. 스포퍼드는 뭐죠? 스터커리 할 때 스포퍼드였었죠. 보수 이론이었죠. 예.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자유이론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쉽게 시작했어요. 다음 설명에 대한 정보 서비스 명칭. 와, 이거 깜짝 놀랐어. 우리 OCLC 바뀌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OCLC가 아니라 OCLC가 아니죠. 퀘션 포인트. 퀘션 포인트가를 물어보는데 그냥 대놓고 이걸 써버리네. 요즘 이름으로 바꾼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나는 이렇게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제 요 이름이 리브앤서 플러스가 리브앤서 플러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저기 나왔어요. 문헌정보학의 이해책 있죠. 1학년들 보는 책. 거기에 저게 나왔거든. 그래서 그거를 위에 힌트로 주고 지금은 없어진 서비스를 저기다 넣은 거예요. 되게 특이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맨날 했던 거잖아요. LC와 OCLC가 합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협력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잠깐만 리브앤서 플러스 얘기하나? 근데 여기 나와 있어. 리브앤서 플러스가. 그럼 왜 퀘션 포인트인데? 답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했어요. 예. 좀 재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냈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예. 알 것 같기는 해요. 알 것 같기는 한데 재밌었습니다. 자, 그 기억나세요? 그 LC의 이 성이 OC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막 째려봤잖아요. 아직 기억나요? LC의 성이 OC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OC, LC 넘어갈게요. 아직의 그도 끝이 없어요. 자, 정보 서비스 상담 영역의 구체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질의에 대한 해답 제공. 이건 정보 제공 기능이잖아요. 그죠? 나는 독자 상담, 독서 요법, 논문 작성, 뭐 보고서 작성 지원 맨날 했던 거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금방 콜. 요거 한 5초 내에 풀 수 있지 않았나요? 5초. 자, 이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참고 정보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요 문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푸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정보원에는 지도책, 지명사전, 여행 안내서 등이 포함된다. 맞죠? 명감은 대개 특정 기관, 조직 또는 사람을 찾는 데 유용한 참고 정보원으로 정확한 이름, 위치 및 연락처와 함께 간략한 소개 정보를 해서 명감 정보는 다 간략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연감은 자 보세요. 인간의 지식의 체계적 개관인 동시에 요약으로 이용자들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일괄하여 조직하고 정리한 자료이다. 요거 영감은 아닌 것 같죠. 매년 나오는 이란 말도 아예 없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영감은 아닌 것 같아.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3번 그리고 생각해보고 가면 돼요. 서지는 자료의 목록으로 서자, 표제, 출판 정보 등을 통해서 자료에서 확인, 소재, 파악, 선정에 도움 주고 인쇄 자료들 제공. 맞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뭐에 대한 설명? 요거 백과사전에 대한 설명에 가까워요. 예. 요거 백과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백과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뭐 아니면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해봐도 뭐 텍스트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텍스트북이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고요.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백과사전이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너무 말이 안 돼요. 나머지를 틀렸다고 찾아내는 게 더 힘들어. 아시겠죠? 됐고. 5번.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평가. 자, 어디 평가라고? 이용자 교육의 평가를 했었죠. 제가 정보 서비스의 평가와 이용자 교육의 평가는 항상 구별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여기 갑자기 그래서 이용자 교육 평가 또 뭐지? 라고 봤더니만 나 이렇게 김 빠지는 문제 처음 봤네.
그렇지 않아요? 윤리 문제 아니야? 사전 점검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후 점검과 평가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전 점검도 해야지. 사후 점검만 하나? 윤리 문제 같아가지고 풀다가 답 체크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되더라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분석 작업 등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원 관찰 설문 면접 등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평가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그러니까 평가를 왜 한다고 하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한 향상이죠. 질 향상, 뭐 서비스 향상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당연한 거가 좀 이렇게 나와서 좀 황당했던 케이스. 황당한 게 아니지 뭐. 아싸 싶은 거지. 그럼 좋은 거죠. 자, 또 6번.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인 강의식 교육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요. 요거는 풀다가 이크 할 뻔했죠. 자, 교육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이 강의의 효율은 강의가 좋은 편이 아니죠. 약간 교육 내용의 수준과 다양하며 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요거는 약간 삼각형 쳐놓을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개별 교육보다는 효율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단체 교육이고 일방적 교육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확실해. 대단히 수업이 가능하면 경제적이다. 너무 확실한 장점이기 때문에 뭐 100% 나오는 내용이고요. 적당한 정보가 적시에 교육이 되므로 교육생의 이해가 용이하다. 그게 적당한 정보가 적시에 교육되는 게 강의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 말이 바뀌어서 단점에 있어요. 뭐죠? 요구 시기와의 불일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할 때와 도서관 이용 교육의 교육 시기와 이용자 요구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생긴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뀐 말인 거죠. 학습자 정보 요구 시각 이거죠. 강의 시기가 불일치하잖아. 근데 여기 일치하며라고 해놨죠. 학습자 정기를 높일 수 있다. 요 말 다 반대인 거야. 요거랑 요 말이 서로 같은 맥락이에요. 적당한 정보가 이용자가 필요할 때 제공되는 거. 그럼 만약에 적당한 정보가 적시에 교육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가 더 가까울까요? 이거는 1대1 교육이 더 가까운 거예요. 1대1 교육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요청을 해서 1대1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1대1 교육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는 효과도 크고 필요할 요청했을 때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1대1 교육에 가까운 내용이죠. 뭐 이건 너무나 뻔하죠. 설명만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요거 저 질문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잘 봐요. 힌트가 뭔지 보세요.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묻었던 정보를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원의 평가 기준. 요거는 검색하고 관련된 거 기억나세요? 편성 배열 검색. 요거 한번 교재 가볼까요? 교재 가보시면은 검색성이라고 한번 해놨던가? 편성. 자, 편성 배열, 여기 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배열, 편성 방법, 검색 용이성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검색과 관련된 건 요거예요. 검색과 관련된 거. 그래서 편성 배열은 다 검색과 관련된 거. 그래서 배열 방법 적절성, 자체 색인의 종교 유용성, 참조와 상호 참조. 요거 제가 수업 때 참조, 뭐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 다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검색에서도 배우죠. 목록에서도 배우죠. 다 뭐하고 관련됐어요? 검색과 관련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검색의 용이성이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권위 같은 경우는 참고문헌 수록 여부라든가 출판사의 권위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특징은 뭐 별다른 참고 정보 평가 기준하고 특징하고 이렇게 확 연결되는 건 아직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에서 많이 드러나는 건 없었고요. 비용도 뭐 인쇄본의 비용이라든가 뭐 전자본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거랑 연결되면 검색과 연결될 만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혹시 특징 찍으신 분들 있으려나요? 뭐 이러면 검색을 하려면 속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죠. 권위는 신뢰성과 연결되는 맞아요. 신뢰성하고 연결된 권위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지 이런 맥락이었죠. 자, 8번 참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참고 면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는 기법으로 감정이입, 적절한 질문 기법 활용, 경청 등을 구사할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 언어, 자세, 상호 간의 공간적 거리, 의사 언어 등이 있다. 여기는 그 슬쩍슬쩍 내용적인 측면으로 말을 살짝 바꿨죠. 그래서 감정이입, 경청, 질문, 개방 중립, 폐쇄의 질문, 이게 적절한 질문 기법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체 언어, 공간적 거리, 행위, 그 다음에 의사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세 이렇게 되죠. 자세 여기 뭐죠? 가공, 그 신체 언어 일부 표현이죠. 그걸 일단 섞어서 얘기하고 있죠. 참고 과정에서는 탐색 과정도 포함되므로 접수된 질문을 분석하여 탐색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도 포함하죠. 자, 여기까지 맞아. 테일러의 내면적 요구는 참고 서사가 면담을 시작하면서 접수하게 되는 정보 요구다. 여기 이제 그 표현된 질문 요 정도 나와야 뭐 요 말이 맞지. 내면적 요구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도 못했던 단계잖아요. 너무 쉽게 낸 문제죠. 근데 이제 의식적 요구가 들어가면 약간 논란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뽑아낼 수, 이렇게 틀리게 만들려면 완전 뒤로 물러설 필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 요구에서 이용자는 발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적 요구는 발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화시키는 단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표현된 질문 요 정도로 표현 요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 완전 내면 요구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의식이 들어가면 이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의식에서도 발화는 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름 좀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면 공식적 진술 요 정도로 나오면 돼요. 그럼 의식적 요구는 틀려요 또.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요건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우리 연습은 많이 됐었죠. 우리 되게 복합적으로 낸 문제들이죠. 9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저 기출문제 기타 분야 제가 기타 분야 안 풀었었거든요. 근데 기타 분야에 이거 기타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 문제집은 이제 개정을 올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집 개정할 때 그 짜투리 문제들로 이렇게 좀 모아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안 나오다가 한참 안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교육청에서 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을 보면은 서울 2017년도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2017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이제 그 분야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답은 아니었고. 근데 이게 그 아마 1번하고 3번 사이에서 찍으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1번하고 3번 사이에서. 아니면 참여 관리 아예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관리자에게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관리자에 있어서 조직 관리는 관리자 리더십 부하 직원에 대한 지도력 효과 다른 등 뭐 이게 나오니까 관리자한테 계층 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관건이요. 관리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사서들에게 주어지지만 요 단서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틀린 부분은 거의 계층 관리 찍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이거 계층 관리인가 싶었었어. 그러다가 요게 왠지 찝찝해. 아니면 관리 책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든 게 다 그 지도자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살짝 이렇게 물러서 있잖아요. 이 멘트는 여기 하나 물러서 있으니까 그러면 참여인가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옛날 거에다가 안 봤던 문제인데 생각해서 풀 수 있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언급량 자체가 관리자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아깝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 체크한 요 문제가 이제 100점을 피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이건 어렵게 낸 문제. 100점을 피하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서 몇 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서울시 나왔으니까 6년 만에 등장한 문제인가요? 꽤 오래됐죠. 되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요거 푸셨으면 100점 나오는 분들 많았을걸요 아마. 자, 그 다음에 크롬. 우리 이거 동영 때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맨날 했던 말이 요거가 중요하다 했어요. 요거. 요 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연관성 평가니까. 일단은 고르려면 적합성 평가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용자의 적합성 평가가 2개가 나와요. 2번하고 3번. 그래서 1번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피드백이 탐색 전략으로 들어가서 요게 뭐가 되겠어요? 탐색 전략 다음에 탐색 메커니즘이죠. 탐색 메커니즘. 그 다음에 여기서 재구성, 탐색 전략에서 질문의 재구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담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자, 1차 질문을 했죠. 면담을 하고 질문을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색 전략을 짜서 탐색 메커니즘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했던 문제죠,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크롬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거 왜냐면 크롬 나왔죠. 우리 군무원에서는 번기 나왔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쉐라 나왔어요. 제 교재 그림 3개 다 있죠. 3개 다 있죠. 그거였던 거죠, 뭐. 한번 찾아가 볼까요? 104페이지. 크럼 전공과 좀 탐색 메커니즘 요거 있죠. 요거 나왔지.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나왔지. 그 다음에 쉐라 요것도 국회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군무원에서 이거 번기 나왔었지. 다 나왔어요. 지금 책에 등장했던 이 흐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마침내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좀 뭐랄까 그동안 내가 밀렸던 문제가 좀 나온 거, 밀렸던 문제? 나올 것 같았는데 왜 안 나오지 했던 게 좀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자, 됐고 11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명칭. 이런 건 뭐 껌이죠, 껌.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건국 공공도서관 전문 자료실 공동으로 구축한 통합 목록 데이터베이스. 종합 목록이니까 콜리스 내시지 뭐 별거 없죠. 리스면 대학도서관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 캐슬리는 저거잖아요. 그 컨소시엄이니까 뭐 됐고, 월드캣은 뭐 OCSC 걸 들고 올 필요 없죠. 다 12번 답 2번. 너무 쉽죠 이거는. 자, 12번 검색이 여러분 살짝 이제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요. 검색이 살짝 걸려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자, 통제 언어 색인에 비해 자연 언어 색인이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색인어의 특정성이 높고 원문이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있는 그대로 그냥 기호 탐색으로 바로 가져오는 거니까. 최신 용어를 포함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호환성이 높아요. 전산 처리가 되니까 자연 언어는 일반적으로. 색인자에 의한 의미상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작성 비용이 낮아. 이 작성 비용이 낮다는 거 여러분 저기 자연어 통제어에서 우리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 자연어에서 통제어도 비싸요. 유지비도 작성비 비싸고 유지비 비싸요. 근데 얘는 작성비 싸고 이 자연색은 작성비 싸고 유지비 비싸요. 그 얘기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 헷갈렸을 거예요. 의미상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요 표현이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삼각형 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영역의 지식구조를 할 수 있고 이거에서 바로 틀렸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 저도 이거 풀다가 의미상의 오해를 최소화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저건데 라는 느낌 있죠. 의미상 동음이어 문제가 생길 땐 요거 애매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자연어 선적에서 동음이어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항상 삼각형 쳐놓고 다음 거 없는지 찾아봐야 돼. 요게 좀 애매했던 문제입니다. 지식 구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 통제어나 용어의 계층 관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뭐 이건 뭐지 시소로스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 언어 쪽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일단 작성 비용이 낮다 해서 자연어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자연어 얘기한 건 맞는데 색인자에 의한 의미상의 오해를 취소할 수 있거나 말은 해석의 여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딸기 따기 모델.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이용자는 반복적인 검색 과정 등 자신의 지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얘네는 반복, 변화, 수정 이런 것들이 기본 키워드였죠. 딸기 따기 모델에서는 검색 과정 동안 한 가지 검색 전략을 사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한 가지 검색 전략을 쓰는 거 아니죠. 여러 번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전략도. 바로 틀렸죠. 2번.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검색에서 사용된 정보는 형태나 내용 측면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 변화. 전체 탐색 과정의 측면에서 검색 과정 하나의 최상의 검색결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번이 하나의 최상의 검색 과정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매 단계마다 조금씩 모으는 거다.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까 그 9번의 그 참여관리, 계층관리 이거 빼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는 않았나요? 여기까지는? 정봉이 아마 이건 근데 멘트들이 좀 낯설어서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시소로스 사례. 요거 스타일 나왔었죠, 문제. 그리고 우리 동영에서도 이거 시소로스 문제는 몇 번 풀었어요. 시소로스 문제 몇 번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렵지 않아야 돼. 이런 거 나오면 가시연건키나 국학과를 봐야 돼. 국학과를 보세요. 국학과 어디 나오나? 국학과. 이 국학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힌트가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국학과가 BT와 NT, RT와 함께 나와. 그럼 얘는 우선어인 거죠. 우선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즈가 나왔어. 얘가 유즈는 우선어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럼 국학국과는 뭐예요?
비우선어겠죠. 그리고 역시 뒤집어져 있네. 국화과는 국화꽃과 대신 사용된다니까 얘가 비우선어가 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엉거식과가 있죠. 엉거식과. 엉거식과 얘도 우선어고 얘도 우선어죠. 얘도 우선어. 근데 여기가 RT니까 RT는 뭐로 연결돼야 되죠? RT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연건키. 가시연건키도 여기 가시연건키로 있으니까 얘도 물론 우선어인데 지금 가시연건키 국화도 있고 국화와 가시연건키도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NT. 뒤집어지면 가는 RT가 되겠네. 이런 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뭐 간단하게 여기서 뭐 채소나 이런 거 볼 필요는 없겠고 입채소나 이런 거까지 뭐 크게 뭐 여기서 다 힌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볼까요? 가에 들어갈 용어는 관계기호는 BT다. 가시연건키 국화가 국화와 가시연건키가 NT니까 이게 바뀌어 있으니 이건 BT겠지. 맞고. 국화꽃과는 비우선어였죠? 저 아까 체크해놨죠? 국화꽃과는 비우선어였죠? 비우선어였고 뭐 금방 갈 수 있죠. 나에 들어갈 용어의 관계기호는 RT다 됐죠. 여기 엉거식과 국화과, 엉거식과 국화과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도 RT는 RT니까. 잎채소는 국화과의 상이어이다. 국화과와 잎채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NT니까 당연히 뒤집어지면 상이어죠. 뭐 됐네. 어렵지 않네. 예. 시스로스 문제는 요것도 약간 시간 들여서 풀 수는 없는 어렵진 않아. 연습이 다 돼 있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풀 수는 있는 문제들이에요. 15번 정보검색 분야 주요 인물. 아유 유니터 누구 토윤이 이거 1초짜리 토윤이 끝. 금방 할 수 있죠? 빨리 그렇다고 얘기해요. 레이턴시 필요 없어. 빨리 얘기해봐. 그렇다고 얘기해. 토윤이 끝. 예. 토윤이 후불이면 끝났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학습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우리 공부해봐서 다 아는 내용들이었고 이번에 학자들도 한 번씩 다 훑었어요. 뭐 누구니 저기 유진가필드도 했었고 그쵸? 자 16번 멀티미디어 검색 이것도 했었죠. 우리 저희 최종동에서 한 2번인가 봤나? 그쵸? 기술 기반 검색과 뭐 있었어요? 내용 기반 검색. 예, 내용 기반 검색, 기술 기반 검색 이런 거였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적인 내용 속성을 기계적으로 자동 추출해 검색하는 방법. 이거 뭐겠어요? 내용 기반 검색이죠. 그다음에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객관적 검색, 내용 기반이죠. 검색 시스템 구축에 비드는 비용이 내용 기반 검색에 비해서 저렴하다. 이게 비용이 저렴한 거는 항상 뭐라고 생겼죠?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과 그다음에 진짜 돈 이거라 보자 했었죠. 그러니까 기술 기반 검색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기반 검색은 그냥 주 기계로 긁어내면 돼요. 그 속성들 자체를. 근데 이건 사람이 들어가서 판단하고 보고 판단한 다음에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 그런데 불리한 탐색 및 절단 같은 검색 기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기술 기반 검색이 텍스트 기반 검색 기법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드를 활용해서 엔드원화 등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그 기술 기반 검색은 기존에 우리 문헌정보학분에서 다루고 있는 필드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서 검색하는 방식.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표현 자체가 뭐 헷갈리는 부분은 그렇게 없었어요. 별로. 자, 17번. 이거는 여러분 시간 잡아먹는 문제였죠. 시간 잡아먹는 문제. 자, 이번에 요거 방식으로 알려드렸었죠. 검색된 문헌수로 선을 그어라. 요렇게. 요거 중심으로 2개씩 이렇게 디귿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디귿자 나오는 요거 지금 그런 케이스 디귿자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죠. 위에서 밑으로. 이거 시간 잡아먹는 문제예요. 자, 재현율은 20%다. 재현율은 뭐죠? 요걸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정확률 재현율. 그러면은 적합 문헌수를 가지고 얼마나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니잖아요. 적합 문헌수를 가지고 나오면 요렇게 따져야 되죠. 요렇게. 그럼 200분의 20이니까 재현율은 20%가 아니라 10%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재현이 누나니까 누락률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90%가 돼야 되겠죠. 그죠? 누락률은 90%. 그럼 이제 반대 잡음률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럼 정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잖아. 그럼 정확률은 몇 프로? 20%죠. 100분의 20이니까. 그럼 잡음률은 80%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3번 나오죠. 부적합률은 이제 요걸 보세요. 320을 놓고 이제 320하고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00분의 부적합률은 80이 돼야 되겠죠.
400분의 80. 그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400분의 80으로 구해서 나오는 문제. 그러면 400분의 80이니까 20% 되려나요?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구하는 방향성을 잡고 바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 검색된 문헌수를 쭉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줄씩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 나오고 요렇게 계산 나오고. 검색되지 않은 문헌을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암기법 가지고도 다 처리가 될 수 있었죠? 오케이. 18번. 요게 좀 아마 어려웠을 건데요. 제가 아마 딥머인 했던 거 기억나요? 딥머인? 딥머인 생각나요? 딥머인?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거 할 때 나왔던 거죠? 자, 이게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요건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려웠던 문제인데, 좀 본 분들은 금방 감 왔을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거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자동분류법 유형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거 나왔죠? 그럼 비지도학습이 뭐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 계층적, 비계층적 나오는 거니까 이 내재적 비지도학습은 클러스터링이에요. 클러스터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헌범주어와 클러스터링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지도학습은 문헌범주어하고 비지도학습은 클러스터링 같은 거예요. 그거고요. 또 우리 딥머인 할 때 나왔던 거 여기에요. 이거 봤던 거 기억나죠? 딥머인. 이건데 머신러닝 안에 뭐 있었어요? 세 가지 유형.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었죠? 오케이. 요거. 머신러닝의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검색에서 봤던 거를 놓고 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출력값 또는 표본값은 레이블이 없이, 그러니까 뭔가 뭐 미리 정해진 거 없이, 그쵸? 정해진 거 없이 하는 거 뭐야? 비지도학습이지.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정해진 거 없이 하는 거 클러스터링하고 같은 맥락으로 풀면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머신러닝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역강화 학습 이렇게 나올 수. 이거 틀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머신러닝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역강화 학습인데, 여기서는 레이블 없이 입력값만 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면 뭐야?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 이런 느낌인 걸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틀리라고 낸 거라고 보긴 좀 그렇고, 우리가 좀 보다 봤을 때 살짝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생각나서 이게 감으로 풀 수는 있어요. 이거 감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이거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거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점 우리가 배웠던 범위 내에 있긴 하나 연습은 충분치 않았던 문제일 수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19번. 이건 뭐 쉽죠? 서지결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서지결합법 뭐가 똑같은 거라고요? 참고정보원이 같은 거, 똑같은 거. 두 논문 A와 B가 하나의 사이에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질 경우 A와 B는 서적 결합됐다. 기억은 100% 맞죠? 자, 그럼 기억은 니은 버려야지. 니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버리고. 왜 안 버려지지? 버리고. 서지결합 또는 두 논문 A와 B가 공통으로 갖는 참고문헌이 많아지면 높아지죠. 당연하죠. 그러면 니은이 없는 애도 버려야 되겠지. 기억님, 디귿 아니면 리을이네요. 자, 이미 발표된 두 논문 A와 B가 새로 발표된 논문에서 동시에 인용됐습니다. 이거 이름 다 써놨네, 아예. 동시 인용 분석이죠? 디귿 들어가면 틀렸네. 우리 그 정적 연결, 동적 연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주제적으로 연관된 문헌을 검색하는 데서 검색도로 사용된다. 수업 때 많이 했던 말이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서지결합도 문제. 참고문헌 가지고 푼다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동시에 인용이란 말도 아예 써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ISNI 이거는 일단은 아마 1번하고 4번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ISNI는 제가 예상으로도 이제 동영에다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중 서비스에서도 나왔어요. 국중 서비스에서 ISNI 이즈니 코리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마 수업 때 저것도 보여줬을 거. 이즈니 코리아 내 그 코드도 보여줬을 걸요 아마. 지적 예술적 콘텐츠 저작자 및 기여자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구책 표준. 총 16자리. 이건 아마 모르는 사람들 이거 답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야. 근데 구문은 슬래시로 구분되면 접두와 접미호로 구성된다.
요게 바로 뭐냐면 DOI 설명이잖아요. DOI. 예. 이 DOI 설명이에요. DOI 설명.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뜬금없이 훅 나온 거지. 그 DOI에 대한 설명이라서 뭐 더 건드릴 게 없었죠. 뭐 혹시 이준이도 DOI로 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게 내 ISNI야. 만약에 DOI랑 똑같이 생겼으면은 이 생긴 모양이 DOI랑 똑같네요.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쌤들이 아마 요거 ISNI 이거 보여주면 이준이 보여주면서 이거 학생들 혹시 어렵지 않을까? 그럼 다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 집어넣은 거야. DOI. 예, DOI 문제 머리 많이 풀었었죠? 예, 잘했어요. 아이고 여기 뭐 채팅방에서는 아주 예, 훌륭한 잘 따라온 사람들이 다 예, 잘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봉사론 요거는 30분 걸렸네요. 여기는 뭐 책을 찾아볼 만한 건수가 없었어. 자조는 좀 보면서 확인시켜 드릴 게 있었는데 얘는 책을 찾아볼 만한 건수도 별로 없는 게 이제 18번하고 뭐 진짜 볼 만한 건 18번하고 저 어디 갔니? 아, 얘는 아예 없는 거. 9번 같은 경우는 좀 없는 문제. 찾아보기 힘든 문제. 요게 여러분 솔직히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은이라면 좀 그런가? 숨겨놨던 거 보여주는 것 같나? 박준식 교수님 책에 정보 서비스론 책에 가면 참고 그 정보 그 조직이 있어요. 참고 부서 조직을 위해서 조직 관리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매트릭스 조직, 그다음에 뭐 그 뭐 팀 조직, 뭐 이런 거 나와요. 위원회 조직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거 그런 거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끼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교육청 때 잠깐 나오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매우 신기합니다. 매우 신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봉사론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예, 뭐 많이 열심히 하세요. 예, 채팅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약간 좀 보고 여러분 의견 좀 받고 그다음에 정리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정보봉사론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